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보완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 기준 보완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현장 요구 수렴 등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포함하면서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불만 사항이 있으셨을 텐데요.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배차 간격과 이용시설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전국 168개 시군 대중교통 이용자 8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의 혼잡도가 3.9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차량 내부 이용 편리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도로 구분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의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58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북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전북과 경북이 각각 4.64점과 4.62점으로 충북을 넘어선 것과도 비교됩니다. 특별광역시도 만족도의 경우 제주 5.16점, 서울 5.04점, 부산 4.19점, 대구, 대전, 세종 4.86점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 사실을 기록한 미중 연합군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944년 중국 원난선 텅충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을 담은 19초 분량의 흑백 영상인데요.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기사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학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시청사에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 영상자료 1점을 비롯해 사진자료 2점, 당시 미중연합군이 작성한 작전일지를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내 개관을 앞둔 보훈회관을 비롯해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보훈 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크고요. 저희 시도 앞장서서 지금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현재 전북 독립운동 추념탑이 있는 어린이 회관 근처 일대를 보훈공원으로 조성하고 충원탑을 세울 예정으로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매듭 짓고 내년 3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은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분산되어 있는 9개 보훈단체들을 하나의 보훈회관으로 모아 통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이 7월부터는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권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은 작년에 국가 예산 20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실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3월까지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만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기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심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인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 무료 장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와중에도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개원한 분만 산부인과를 연계해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출산정책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8년도에 전국 최초 출산 정책팀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남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해서 최신형 장비 32종을 갖추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모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곳은 전북 순창군입니다. 순창군의 출산율은 2년 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가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점차 증대시켜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산 유도 정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검사비 지원과 돌맞이 사진 촬영권, 공공장소 수유방 설치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사업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지식융합 거점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가시적 성과입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중부권 산업융합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선 6기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회전 교차로 등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노암 사거리의 경우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위험도로 개선, 통행 불편 마을 진입로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나섭니다. 새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곳은 노암 사거리로 시는 이곳의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1,200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암 사거리는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차량 통행이 지체됐으며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전 교차로를 통해 진입 속도를 40% 줄이고 차량 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정 관리도로 총 57개 노선 431km에 대해 포장, 배수 정비,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흐름에 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마을 진입로를 2차선 확장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2019년까지 총 185억 원을 투입해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 등 5천여 곳에 대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도 위 나침반과도 같은 점자블록이지만 횡단보도 진입부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 됐거나 방향이 부적정하거나 훼손 등으로 끊겨 있어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턱 높이도 정비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낮춤석의 높이와 차도의 높이차도 1cm 이하에서 0cm로 정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표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 조정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인천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한국 GM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인천 경제의 한 축이고 근로자와 가족 등 인천 시민의 안정된 일자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무단 방치 생활 폐기물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72개소의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이 조사됐는데 그 유형을 보면 쓰레기 배출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됐고요. 건물 철거로 발생된 폐스트리오폼은 자원재생이 불가함에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이나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